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3년 3회 이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볼게요. 약간 그 비염기가 와가지고 코가 맹맹거려요. 약간 답답하게 들리실 수 있어서 약간 죄송스러운데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나 뵈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지? 우리가 뭐 최상일 때만 강의 찍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됐나 보면 뒤에 버러지 나왔네요. 얘네 뭐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애고 MOD, 모드, 미디안, 스몰, 랭크, VLOOKUP 뭐 항상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에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도 마찬가지.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쉘 삭제하는 거,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드는 거. 요게 좀 독특한 문제고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천단위 절삭, 이건 매번 나오는 거고, 시트 추가 단축키, 페이지 보기 방식, 틀 고정, 그 다음에 원형 차트의 특징, 그 다음에 표면형 차트의 특징, 차트 가로축 보조 눈금선 어떤 건지, 양식 컨트롤, 그 다음에 매크로 연결하는 거, 양식 컨트롤에서 여러분들 매크로 연결 가능한 거, 이것도 가끔 출제되는 애들이죠. 상대 참조하고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자동 필터, 피벗 테이블, 페이지 설정에서 머리글, 다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고, 새로운 애들이 한두 개 정도 보여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문제은행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진도를 빨리 뺄 수 있고 여러분들 이해도도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한번 보고 오기 때문에 내가 얘를 틀렸구나라는 걸 보고 강의를 보면 그만큼 효과적이겠죠. 자, 다음 중 필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동 필터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필터링하면 쉘 범위나 표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아서 작업할 수가 있대요. 자, 여러분들 고급 필터하고 자동 필터라는 애가 있는데 자동 필터는 어때요? 네,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서 필터 이렇게 지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 이렇게 해서 뭐 보보다 큼 이렇게 해서 뭐 90점 이상, 80점 이상 이렇게 하면 80점 이상인 애들만 나오게 되고 깔때기가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필터에서 특징은 뭐냐면 각 필드별로 뭐예요? 엔드 조건만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 필터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자, 문제를 볼게요.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되고 나머지 행은 숨겨진대요. 자동 필터에 여러 행 또는 여러 열이죠. 여러 열에 또는 조건, 오화 조건을 지정을 할 경우 지정할 수 있나요? 결합할 수 없다 그랬죠. 엔드 조건만 가능한 거예요. 자, 필터를 이용하려면 기준이 되는 필드를 반드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연결 전혀 상관없죠. 이건 우리가 부분합할 때, 그지? 부분합할 때는 꼭 내가 기준이 되는 애를 정렬을 해야 되지만 필터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다음 중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이거 어디로 간 거야?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가 있어요. 모르시죠?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즉시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변경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새로 고침을 눌러줘야지 변경이 돼요. 자, 이것도 예전부터 자주 나오던 문제죠.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현재 작업 중인 워크시트나 새로운 워크시트에 작성할 수가 있고요.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더라도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는 삭제되지 않고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된대요.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예제가 마땅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26번 소스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볼게요. 피벗 테이블 이렇게 해서 새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 그죠? 우리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기존 워크시트에 이쪽 범위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뭘로 볼까? 그룹을 지을 수 있는 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성명 넣고 그 다음에 출석 점수, 과제 점수, 실기 점수 이렇게 넣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벗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벗 차트를 이렇게 가지고 확인을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새로운 피벗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피벗 테이블을 지우게 되면 얘가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된대요. 지금은 보면 어때요? 피벗 차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좀 이따 지워보자. 좀 이따 지워보자. 왜냐면 지금 지우면은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만약에 원본 데이터에 있는 여기 김미경의 5점을 50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김미경 50점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옵션 쪽에 가보시면 여기 새로 고침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고쳐줘야만이 그때 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울 때는 이렇게 해서 삭제 이렇게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얘는 어때요, 지금? 좀 전에 우리 피벗 차트라고 하는 도구가 안 뜨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보셨죠? 눈깔로. 자, 눈가루 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자,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유효성 조건에 대한 대상으로 목록을 설정했을 때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거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자, 목록의 원본으로 정의된 이름의 범위를 사용하려면
등호와 범위의 이름을 지정한대요. 자,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표시할 창은 오류 메시지 탭에서 설정하고요.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는 유효성 검사 설정에 있는 쉘의 넓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이게 당연한 거고, 목록 값을 입력하여 원변을 설정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이용한대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 있더라? 데이터에 있든가? 데이터에 요 놈일 거예요. 그래서 유효성 검사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만약에 모든 값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목록 이렇게 지정을 하고, 원본을 여기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한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범위가 여기 이름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얘를 성명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을 경우에, 자, 유효성 검사를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목록값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원본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성명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성명을 또 골라서 넣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나?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갔을 경우,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갔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오류 메시지 여기에서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잖아요. 드롭다운 목록에서 너비는 데이터 유효성 설정에 있는 쉘 넓이, 바로 이 쉘 넓이가 결국은 이 넓이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다른 얘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목록 값을 입력한대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목록의 값을 입력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설정에 가서 목록 이렇게 놓고 여기다 직접 입력한다는 거지. 그래서 콤마 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근데 콤마예요, 콤마. 다시 아니고 세미콜론도 아니고 콤마로 기준을 정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모두 지우게 하고, 얘네도 우리가 예제가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좀 없애줄게요. 그래서 수식에 보면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우리가 써야 되거든, 이 예제를. 자,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고, 자,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조건부 서식은 규칙별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해당 셀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만족된 것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거. 우선은 모두 다 표현을 하되 중복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거를 표시한대요. 자,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조건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앞에 등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요. 조건부 서식에 의해서 서식이 설정된 셀에서는 값이 변경되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된 서식은 바로 해제가 된대요. 자, 다음 중 워크시트 상에서 매크로를 연결할 수 없는 양식 컨트롤의 유형은, 그래서 얘는 텍스트 필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개발 도구에 보시면은 삽입 있죠. 또 개발 도구 어떻게 하냐고, 다 아시죠?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열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삽입에 가서 여기가 양식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얘가 뭐예요? 양식 컨트롤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뭐야? 얘는 텍스트 필드죠? 지금 보세요. 얘네 넣을 수가 없어. 여기에서 이제 이 레이블까지는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데 얘는 넣을 수가 없어요. 얘는 우리가 디자인에서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도 종종 출제되는 애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26번. 드디어 우리가 쓰던 예제예요. 문제가 나왔네요. 아래 C2에서 C5 영역을 선택하고 얘네를 모두 다 지우려고 한대요. 이때 잘못되는 것은 그랬어요. 자,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른대요. 해볼까요? 자, 이만큼이지? 눌렀거든요. 첫 번째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용 지우기, 편집에서 지우기,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자, 다음 중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선택 영역에 이름 만들기를 실행했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표가 있을 경우에 위에 있는 필드명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두목넷 이런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7번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수식에 선택 이름 영역 만들기 첫택 왼쪽 열 이렇게 딱 해보면 이 범위를 딱 범위 선택해보면 어때요? 단가, 수량, 판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두목넷, 좋은전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딱 보면 알 수 있겠지? 지금 얘가 답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필드명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언더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시가 됩니다.
차이점 그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식의 수량이라는 이름을 이용을 해서 영역이 참조가 된대요. 여기에 이 범위 맞겠죠? 자, count의 거래처명이라는 수식을 실행하려면 화면에 C5라는 게 표시가 된대요. 자, 거래처명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거래처명은 어떤 걸까? 이렇게 하면 거래처명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거래처명이에요? 한번 볼게요. 아니죠. 자, 어디가 되냐면요. 요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요 값들을 선택을 하면 거래처명이라는 이름이 이쪽에 설정이 되게 돼요. 그럼 당연히 3, 5, 15, 15개 나오겠죠. 자, 얘기는 단가가 아니라 언더바로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 됐죠? 뭐 이거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8번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애입니다. 자, 다음 중 워크시트에서 2, 2, 3, 4, 5, 3, 4의 숫자를 입력한 뒤에 여기에서 설정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뒤에 소수점 두 자리 표시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강제 표시. 얘 같은 경우에는 컴마가 들어있네요. 뭐야, 천단위 절삭이에요. 뒤에서 세 자리 날아가는 거죠. 대신에 반올림이 되겠죠. 여기 5잖아. 얘 버리지 못하잖아. 4, 4, 5입. 아셨죠? 그래서 올라가서 2, 2, 3, 5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 똑같이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자, 퍼센트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곱하기 100을 하게 되겠죠. 뒤에 00이 뒤에 붙고 퍼센트가 붙게 됩니다. 아마 예제로 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D10의 쉘의 서울 지점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수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평균 계산한대요.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보면은 average if 했어요. 그리고 이 범위에 A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중에서 A2 서울이네요. 서울 지점에 대한 뭐 이 범위의 평균이네요. average if니까. 그다음에 average 하고요. D2하고 D2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D2하고 D6 여기까지만 이 두 가지. 왜 그럴까? 예, 서울이 두 개니까. 되겠네요. 네, 에버로지 하고요. A1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D8까지 범위 선택하고요. D2를 찍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조건 필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꼭 있어야 되잖아.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한번 예제를 우리가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식을 넣어볼게요.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걸 당연히 모르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자, D 에버로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면은 어때요? 지금 이 함수 마법사 실행해 볼게요. 여기 크리테리아가 나오잖아요. A2에서 A1에서 A2까지. 근데 얘는 어때 지금? A2만 찍었잖아. 필드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A1, A2 이렇게 범위를 잡아줘야만이 지점명이 서울인 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죠. 지금 여기까지 오셨으면 앞에 있는 거 강의 다 보셨죠? 최신기 추리를 해서 이거 먼저 보면 안 된다. 설명 안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다 됩니다. 자, 썸이프 요거에 대한 조건에 대한 합계를 조건에 대한 개수로 나눠주면 당연히 나오겠죠. 다음 중 워크시트 작업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시트 삭제 작업은 실행 취소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지워지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Shift F10 키를 누르면 현재 시트 뒤에 새 워크시트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새로 추가하는 건 F11이에요. 이거 하나 외워두세요. 나머지는 문제 보고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중 매크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매크로를 기록할 때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 즉 뭐냐? 내가 매크로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얘네 딱딱 찍는 거 얘네는 기록이 안 된대요. 그 얘기야. 자, 매크로를 작성한 내용은 필요에 따라 삭제 편집이 가능하대요. 당연히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Alt F11을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절대 참조를 이용하면 현재 쉘의 위치에 따라 대상이 되는 영역을 달리하는 게 아니죠. 절대 참조는 뭐야? 거기에만 들어가는 거야. 고정하는 거죠.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가 있대요. 자, 다음 중 아래 시트를 이용한 수식의 실행 결과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그랬어요. 자, MOD A3에서 A6래요. 그래서 A3 여기 보니까 5를요. A6 2로 나눠요. 5를 2로 나누면 몫은 2 나오고 나머지 1 나오겠네. 2는 4니까. 그지? 5-4는 1이니까. 그지? 얘는 1 나온대요. 그래서 1 나오고, 그 다음에 MOD 모드라는 거는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3이 2번 나왔죠. 그래서 당연히 얘는 3이 나오겠네요. 빈도수가 많은 거. 그 다음에 미디어는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7까지의 중앙값 3이 나온대요. 자, 스몰 세 번째로 작은 거래요. 여기서 세 번째로 작은 거 하나, 둘, 셋, 3이 나오겠네요. 아래 그림과 같이 기록 초 필드를 이용해서 순위를 계산했대요. 순위 계산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순위 계산하는데 딱 보니까 가장 낮은 게 1등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랭크 뒤에 어떻게 돼요? 인수가 1이 들어가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자, 33번 예제가 있나?
제가 넣어놨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순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rank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넘버, 내가 순위 구하려고 하는 얘고요. 그 다음에 순위 구하려고 하는 범위 여기가 되겠고, 얘는 절대 참조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함수 마법사 실행해서 마지막 인수에 대한 걸 볼게요. 자, 얘는 순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구한대요. 그래서 생략하면 내림차순이고요. 그렇지 않은 값을 누르면 오름차순이 된대요. 자, 내림차순은 큰 게 1등이에요. 오름차순은 작은 게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이 아닌 다른 값 1 보통 넣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낮은 값이 1등이 돼요. 기록에 대한 거, 그지? 자, 아래 워크시트에 수량과 상품 코드별 단가를 이용해서 금액을 산출했대요. 자, 다음 중 D2 쉘에 사용된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은 여기에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단가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보통은, 그지? 여기 나와 있네. 단가 곱하기 수량이니까 당연히 수량 C2가 곱하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는 우선 답이 아니야. 왜 B2를 곱하냐? 그지? 그래서 C2를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데이터가, 검색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세로로 배열이 돼 있죠? 그잖아. 세로로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VLOOKUP이야. 그럼 얘도 아니야. 얘 두 개, 얘도 아니야. 자,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또 볼게요. 이거 아니면 이거겠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VLOOKUP 해가지고 범위는 같아요. 그지? 근데 2,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라는 것과 1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검사해가지고 얘를 찾아가지고,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 열이에요. 그래서 2를 주는 거예요. 직접 한번 해보지 뭐. 제가 아마 입력해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우선은 내가 가지고 올 거를 해볼게요. VLOOKUP이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세로로 서 있어요. 쭉. 그지? 자, 찾는 값, 얘죠. 그 다음에 찾을 범위 이렇게 됩니다. 절대참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올 값이 뭐예요? 단가잖아. 그래서 하나, 둘, 두 번째 있는 걸 가지고 와요. 자, 모르면 함수 마법사 실행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컬럼 인덱스 넘버예요. 그 다음에 range lookup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정확하게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생략을 하게 되면 비슷한 걸 찾고요. 정확하게 찾으려면 false를 줍니다. 근데 이 false는 우리가 아시죠?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하는 값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얘를 곱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곱했네.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띠릭 이렇게 하고, 얘 찍고 곱하기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됐어요? 네.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 값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네. 왜 그럴까? CC의 30 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됐어요? 자, 요거 그림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이게 그림을 만들어서 넣은 거라서, 이 CC의 30이 여기 없었으니까, 요거를 제가 빼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자, 다음 중 엑셀 창의 오른쪽 하단에서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 보기 방식은 그랬어요. 여기에서, 없는 거구나. 기본 확대 축소, 전체 화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랬는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얘가 뭐야? 기본, 글자 안 보이시지?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전체 보기는 없습니다. 자, 다음 중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내기 위한 차트는 그랬어요. 각 항목별 비율, 원형 차트가 가장 적합하겠죠. 이거 뭐 너무 자주 나오는 거고요. 자,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게 무슨 형태죠, 얘가? 방사형인가? 방사형? 그지? 자, 데이터 계열의 중심에서 외곽선으로 나온대요.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같은 계열에 있는 모든 값들을 선으로 연결되며 각 계열마다 축을 갖는데요. 두 데이터 계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데 유용하다 그랬는데, 얘는 표면형 차트예요. 표면형 차트. 그지? 요 설명은 표면형 차트입니다. 그래서 표면형 차트가 어떤 거냐? 여기서 보시면은 기타에 가보시면 얘가 표면형이죠. 그래서 항목 계열에다 둘 쭉 나오는데, 요런 형태로 된 것이 뭐라고요? 바로 계열 사이의 최적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차트에 설정되지 않은 차트 구성 요소는 그랬어요. 자, 요거는 좀 사실 찾기 어려워요. 근데 차트 제목이 있고요. 데이터 레이블 있죠? 그 다음에 범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걸 찾으면 가장 좋고요. 보조 눈금선은 요 놈이 중간에 이제 보조 눈금선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걔가 생략됐어요. 자, 저런 건 진짜 다른 거 모르면 틀리는 거죠.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음 중 틀 고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쉘 포인터의 이동에 상관없이 항상 제목 행이나 제목 열을 표시하고자 할 때 설정한대요. 제목 행으로 설정된 행은 쉘 포인터의 화면의 아래쪽으로 이동시켜도 항상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제목 열로 설정된 열은 쉘 포인터를 화면의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도 항상 화면에 표시가 된대요. 자, 틀 고정 취소할 때는 반드시 쉘 포인터를 고정된 우측 하단에 위치시키자고 한다고 했는데, 해제할 때는 상관없고요. 지정할 때 그런 거예요. 지정할 때. 아셨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놈 가지고 해볼까? 여기를 이렇게 딱 찍고, 여기에서 보기에서 틀 고정이죠. 틀 고정 어딨니? 여기 있네요. 그래서 틀 고정. 이렇게 해서 틀 고정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우측 하단을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를 이렇게 긁어도 이쪽으로 가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도 얘는 고정이 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해제할 때는 아무데나 놓고 얘를 뭐예요? 틀 고정 해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지정할 때만 어떻게 돼요? 지정할 놈의 우측 하단. 그지? 여기에다가 딱 찍고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 문제 시험 자주 나오죠. 자, 여러 페이지 분량의 시트를 인쇄하고자 할 때 다음 중에 각 페이지 상단에 작성자 이름을 넣고자 하는데요. 이건 너무 쉽다, 그지? 머리글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활 2급 필기야 그냥 여기까지 대충 느낌 아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